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쓰면 1셉틸리언 이어가 걸릴 문제를 자신들이 만든 이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 셉틸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24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에다가 0이 24개가 달려있는 숫자인 겁니다. 1억 하면 0이 8개가 달려있잖아요. 1조 하면 0이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0이 24개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1조에 1조 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계산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죠? 45억 년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에요. 우주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풀었다고 하도 137억 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1조 년에 1조 배 동안 컴퓨터를 돌려야 풀리는 문제.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뭐 도대체 상상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굳이 이제 숫자로 따지자면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10의 30승 정도는 더 빠른 컴퓨터인 거예요. 이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겁니다. 참, 뭐 구글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거짓말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놀랍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실감이 도대체 들지가 않아요. 자,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 이게 양자 역학을 활용한 컴퓨터인데요. 모양은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 원리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존의 컴퓨터들은 세상의 사물을 0과 1, 두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거기다가 플러스 0과 1이라고 하는 두 숫자가 동시에 확률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대요. 또 그런 것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그 존재,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식 시장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투자자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표는 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또 하니웰, 마이크로소프트, IBM, 엔비디아, 아주 익숙한 기업들이 이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기업들 옆에 주가 수익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주가 수익률을 계산한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한 1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데들은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반도체나 슈퍼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데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률들은 양자 컴퓨터 효과만을 따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말이죠. 요것만 따로 보려면요, 여기에 보시는 이 아이언큐라고 하는 데하고 리게티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예,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만은, 이게 양자 컴퓨팅 개발에만 전념하는 기업들인 겁니다. 근데 그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166%, 559%,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따로 찾아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아이언큐라고 하는 이 기업, 11월 5일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11월 5일 날 15달러였거든요, 일주당. 근데 12월 31일 날 42달러가 됐어요.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0%가 올라간 겁니다. 리게티 컴퓨팅이라고 하는 더해요. 여기는 11월 5일 날 1달러 35센트였거든요. 그게 12월 31일에 15달러가 됐어요. 무려 상승률이 1000%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다들 양자 컴퓨터, 그건 무슨 판타지 소설 아니야? 그냥 과학자들이 흥미 위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투자가 여기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고,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이긴 할까요? 네, 있답니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기예보 어떻습니까? 잘 맞아요?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그러면 비가 잘 오나요? 시간 맞춰서 딱딱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이 아주 비싼 이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일기예보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변수들의 움직임을 다 모델링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이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날씨가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에 비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그 날씨 모형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것보다 거의 10의 30승만큼이나 더 빠른 속도의 이 양자 컴퓨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단 말이죠. 어쩌면 실제 날씨가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을 다 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 날씨를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에 어느 지점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뭐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난 약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 치료 효과가 뛰어난 약품을 만들려면요, 병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그 원인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또 세포에서의 이 DNA 작동 방식의 고장 같은 것들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세계를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세한 세계는 양자역학이 작동하는 세계라는 거군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 인간의 눈이라든가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컴퓨터라든가 이거는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기도 시뮬레이션 하기도 어려운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라면 그 세계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잘 맞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주가 예측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대요. 주가를 맞추는 거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일기예보를 하기가 매우 어렵듯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수억 명의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시뮬레이션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현재의 모델이라든가 현재의 컴퓨터를 가지고는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점쟁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이 과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면 어쩌면 수많은 이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그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쩌면 시장 가격을 상당히 정확히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 긍정적인 효과들도 뭐 상당히 클 것입니다만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요. 그것은 바로 암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암호 시스템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암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숫자의 조합들이잖아요. 기존의 컴퓨터로는 정한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수많은 숫자의 조합들을 넣어보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조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는 그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 이게 다 암호로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은행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도 그렇고요. 신용카드 쓰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다 암호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로는 그 암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어내려면.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가 되면요. 기존의 모든 암호들 순식간에 다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엄청난 숫자들을 다 갖다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도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 뱅킹 마찬가지고 신용카드 거래 다 해킹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돈 거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야말로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없는 거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거 완전히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존재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암호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다 암호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암호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순식간에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암호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 암호 기술도 같이 발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에 기반한 새로운 암호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 암호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들, 인터넷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이런 일이 현실화 될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의 물리학자 자비엘 와인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23년 12월에 양자라고 하는 모래성,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틀린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 정도의 계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생활에 쓸 수 있으려면 양자 컴퓨터가 범하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을 텐데 그 오류의 가능성을 10억 분의 1로 줄여야 비로소 인간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그런 혹평을 할 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터용 반도체를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우리가 0과 1, 이 두 숫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 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큐비트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0, 1 그리고 0과 1이 동시에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래요. 저는 뭐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큐비트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큐비트를 연결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상업적 용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큐비트가 최소한 수백만 개, 바람직하기로는 수십억 개의 큐비트가 연결되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기록은 2023년 10월 달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아톰 컴퓨팅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톰 컴퓨팅이라고 하는 데서 큐비트를 1180개를 연결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최고인 겁니다. 또 IBM의 경우에는 2022년 11월에 433개의 큐비트를 연결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정도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최소한 수백만 개가 연결이 돼야 되고 바람직하기로는 수십억 개의 큐비트가 연결돼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큐비트의 숫자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큐비트 수십억 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비엘 와인탈 같은 이 물리학자가 말도 안 돼 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구글이 놀라운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자비엘 와인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그 오류 가능성을 상당히 줄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인텔은 말이죠, 이 큐비트의 크기를 100만 분의 1로 줄였대요. 기존 것보다. 그런 큐비트를 담은 반도체, 실리콘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답니다. 고객사가 누구냐? IBM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또 아이언큐라든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데들이 고객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뭔가가 지금 작동을 하기는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하고 IBM이 공동 발표를 했거든요. 구글, IBM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신생 기업인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들이 여기 연구 전문인 유니버설 퀀텀이라고 하는 기업, 또 사이 퀀텀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개사가 합작으로 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10년 안에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 양자 슈퍼컴퓨터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아마도 여기저기서 양자 컴퓨터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했는데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대요. 100대 2.3인 거예요. 중국은 35예요. 일본은 24.5. 우리나라는 2.3.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기술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에 사실은 거의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다행히 지난 10월 25일 연세대학교가 전 세계 대학 중에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를 들여놨대요. IBM이 만든 127큐빗급이라고 하는데요. 127개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생활에 쓰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수백만 개 최소한. 또 바람직하기로는 수십억 개의 큐비트가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연세대가 들여놓은 것은 큐비트 127개가 들어간 양자 컴퓨터를 들여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 연구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양자 컴퓨터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